안녕하십니까, 김경국 인사드립니다. 집안에 일이 생겨서 어제 하루는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하루에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밖에 영상을 올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26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30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 역시 징역형 구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위정교사 역시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선거법 위반 때도 그랬지만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는 사안이 워낙 중대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죄질 불량 이런 가중처벌 요소만 수두룩하고 감경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중처벌 요인을 고려할 경우 징역 5년까지도 구형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징역 3년 정도 구형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면 11월 중으로 예상되는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이 법정 구속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다는 것이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대선 당시 공약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 구속시키려면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통과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 부결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것과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필요성을 느껴서 체포동의안을 보냈는데 부결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1년 전이죠. 2023년 9월 26일 이재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7일 새벽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죠. 실질심사를 받기 며칠 전 국회에서 위정교사 혐의와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이런 혐의로 국회에 보내진 체포동의안을 당시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았고 9월 27일 0시 조금 넘은 시간에 기각됐었습니다. 어쨌거나 위정교사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달리 국회에서 한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사건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한번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해서 법정 구속을 하면 또다시 체포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어떤 혐의가 있으면 혐의에 대해 한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받았으면 효력은 계속 미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위정교사 혐의로 법정 구속을 선고할 경우 또 다른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없이 과거의 체포동의안으로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다. 이것이 주진우 의원의 주장입니다.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 또는 판사는 국회의원인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할 경우 국회법 26조에 의해 그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동의 요구를 해야 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탄 조항이죠. 그렇지만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그 예외 조항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체포동의 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1항,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체포동의 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체포동의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조항상의 취지는 분명히 한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체포동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과연 법정 구속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내용상으로 볼 때 만약 재판부가 이재명의 이름을 가리고 선고한다면
무조건 법정 구속을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우선 이재명의 범행 은폐 시도는 상습적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이재명은 측근들을 지켜서 여러 가지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측근들은 심지어 고인이 된 고 김문기 씨의 유가족들을 만나서 더 이상 폭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과 절망감을 생각할 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죠. 또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해서 허위 진술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백현동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들이 나서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위정을 교사하는 듯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국토부로부터 협박이 있었지 않느냐, 당신이 그때 시장님께 그런 식으로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20명 넘게 모두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모 전 비서실장은 자신이 직접 위정을 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 같은 범행 은폐 시도 증거들을 위정교사 혐의 재판부에도 전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과거 사례들로 비추어 볼 때도 위정교사는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사례를 보면 위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총 31건입니다. 그런데 위정의 경우 징역형이 6건, 19.4%입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10건, 32%, 벌금이 가장 많은 15건으로 48.4%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정범의 경우 50%에 가까운 피고인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정교사는 위정범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5년간 위정교사 38건 가운데 징역형이 가장 많은 15건이었습니다. 39.5%, 40%에 육박하죠.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4건으로 36.8%였습니다. 벌금은 9명, 23.7%에 불과했습니다. 위정범보다는 위정교사범이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정교사는 집행유예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비율이 76.3%였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이재명은 위정을 교사한 것이 성공하면서 당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했죠. 그리고 선거 이후 보존받았던 국고 40억 원도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대선과 달리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선거 비용을 당이 아닌 개인이 토해내야 됩니다. 당시 이재명의 선고재산은 30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비용 40억 원을 토해냈다면 이재명은 알거지가 될 뻔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과거 그런 말을 지난번 어느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가는 것보다 선거비용 국고 반납을 더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은 위정교사 덕분에 하마터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는 법정에서 원본이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들어도 확실하게 유죄라는 심정이 갈 정도입니다. 이재명은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부탁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재명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위정교사가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재판 사례들을 보면 위정교사를 시킬 때는 대부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그러니까 김진성 씨처럼 위정을 교사받는 사람이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위정을 해달라고 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강조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정교사자들의 단골 메뉴이고 판사들이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김진성의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김진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기억을 되살려보라는 말을 20여 차례인가 했고, 또 결정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주문하고 김진성 씨가 답변한 내용을 요약하면 대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진성이 저기 기억도 잘 안 난다,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필요하신 부분은 저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 김진성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말을 했던
의미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 것을 이재명이 자꾸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말해달라, 그런 취지였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그런 정도로 얘기해주면 된다. KBS하고 성남시하고 일종의 협의를 했다는 그 부분을 기억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내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게. 우리 주장이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변론 요지서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김진성 씨를 사실상 가스라이팅 시키듯이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필요한 답변을 계속 강조하다가 김진성이 계속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답답했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마음이 너무 급해지니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이재명 본인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잘 알죠, 해서는 안 될 말인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아마 그런 말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위정교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상황을 법정에서 정을 하면 그게 위정인데, 그런 위정을 하도록 시키면 이제 위정교사가 되는 것이죠. 이재명의 위정교사 재판본은 30분이 넘는 녹취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정에서 모두 다 들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누가 봐도 위정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법조팀 양원근 기자는 이에 대해서 위정교사 선고를 위한 판사의 빌드업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판사가 위정교사를 선고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30분에 걸친 녹음 파일을 통째로 법정에서 틀었다는 것이죠. 1년 전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시켰던 유창훈 부장판사조차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해석에 따르면 위정교사는 판사가 법정 구속을 선고하면 체포동의안 재청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처럼 행동해온 김동연 부장판사가 법정 구속까지 선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30일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게 되면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키라는 여론이 요동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